아프리카 TV. 네. 네. 김영 매니저는 PSK. 네. 사실 아프리카 TV 먼저 듣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별건 네. 없습니다. PSK 김영 네. 매니저 거 먼저 들어봐야죠. 반도체 종목 오랜만에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. 아니 근데 아침에 뭐 바이든 대통령 또 얘기했잖아요. 네, 반도체 그 손톱만한 것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이랑 또 미팅했다고 하는데. 그렇죠. 네. 뭐 삼성이 또 아무래도 이제 제2 파운드리 공장 또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이 가장 좀 대표적인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였어요. 실질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 제재 카드로 또 반도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많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 업황이라든지 뭐 기업들의 어떤 실적 모멘텀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반도체 업종이다라고 보고요. 네.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중소형 장비 종목 하나 PSK를 소개를 조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전공정 핵심 장비 PR 스트립 장비라는 걸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노광 공정이나 이제 에칭 공정 요때 이제 들어가는 포토 레지스트 요걸 이제 우리가 PR이라고 하잖아요. 그 PR 스트립이라는 건 PR을 이게 남아 있는 이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글로벌 점유율 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모두 다 주요 고객사고 미국에서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주요 고객사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작년에도 이제 실적이 대단히 좋았어요. 하반기 때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가 약간 조금 지연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4분기 실적도 뭐 생각보다 호실적이 좀 나왔고 일회성 비용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제 투자가 좀 지연됐는데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한번 뜯어보니까 새로운 고객사들, 미국 고객사들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새로운 이제 고객사들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면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큰 장점이 아닐까. 소위 말해서 이제 장비 종목들이 이제 줄을 탄다라고 하잖아요. 연예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누구 라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삼성 라인, SK 하이닉스 라인을 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PSK 같은 경우에는 전공성이 또 대체 불가의 또 핵심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제 양쪽 다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제 주요 고객사들 그리고 이제 중화권의 고객사들까지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정학적 리스크든 업황에 대한 리스크를 완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낸드 이제 고단화 176단이 이제 적층화 계속 이제 쌓아 올리는 이 공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미세 공정이고 또 노광 공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제 PSK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또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. 1분기 초반 한 1, 2월 달까지는 약간 이제 수주 공백이 좀 있겠지만 3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제 조금 좋은 호실적인 이제 기록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디램이라든지 낸드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가리지 않고 사실상 이제 설비 투자 증가에 실질적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요.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 뭐 시장 장은 열려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부분 그거 때문에 아마 조금 또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은데 45,000원에서 46,0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3,000원 정도. 증권사에 지금 나와 있는 목표가 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는 한 63,000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 약간은 조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53,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PSK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회자되는 그런 기업이고 점도가 유망하다. 올해 뭐 잘 될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나 시장 전체의 그 흐름 때문에 좀 굴곡이 좀 있었지만 자신의 본질, 기업의 본질과 수익성을 따라서 진행할 것이다. 내용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요. 뭐 좀 어렵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내용은 어려워도 하여튼 잘 된다라는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뭐 지금 외부 리스크 때문에 이제 업황에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 지금 시총이 뭐 PSK 같은 경우에는 한 6,700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근데 올해 뭐 예상 영업이익이 1,100억 훌쩍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좀 감안하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한번 보시자.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
자, 김영민 매니저의 PSK 들어봤고요. 오늘은 목요일인데 네. 이벤트? 네, 오늘 오후 4시에 장 끝나고 나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오늘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희망과 기대를 품고 이따가 또 뭐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고요. 내일 다시 또 뵈야죠. 네.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정현민 차장이 우리 아프리카 TV. 네. 뭐 고전에 지금 동시 효과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후끈하진 않네요. 왜요? 지금 뭐 1%, 1.5%, 0.6, 코스피? 코스피, 코스닥 뭐 모두 우리 그 코로나가 30만을 넘었죠. 스코어가 32만. 32만 정도 네. 됐죠. 근데 아마 점진적으로 줄을 거예요. 네, 네. 뭐 피크를 쳤을 기를 좀 뭐 이렇게 좀 뭐 바라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종목 말씀드려야죠. 뭐 네. 아까 이렇게 그 두 종목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표 방송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혼자 좀 웃기는 했는데 네. 아프리카 TV 뭐 토종 플랫폼 뭐 대표적인 이제 그런 종목으로 다들 아실 것 같고요.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좀 뭐 반등을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. 그간 이제 뭐 20만 원 위에서부터 이제 큰 조정을 좀 받았었고 이제 기대만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시장 조정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뭐 30% 이상의 뭐 조정을 보였고 뭐 이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은 뭐 많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조정 이유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. 작년 4분기에 한 250억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을 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20%대의 성장률을 좀 보였었던 이제 플랫폼 매출, 광고 매출 이런 부분이 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긴 했습니다만 30%대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속도 조절을 좀 감안하면 뭐 저는 뭐 훌륭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이번 1분기에는 트래픽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이벤트,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하는 이 이제 편파 중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채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스포츠 이벤트를 좀 등에 업었던 부분들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유통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뭐 무슨 뭐 티몬 뭐 같은 이제 이런 유통사들과 함께 이런 컨텐츠 제작도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에 굉장히 좋았던 실적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, 뭐 그다음에 뭐 11월입니다만 월드컵이 11월이라 조금 낯설긴 합니다만, 네. 그래도 이제 이런 스포츠 이벤트도 좀 다수 가지고 있고, 뭐 광고 플랫폼 활성화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홈쇼핑과의 협업이 드디어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전처럼 홈쇼핑이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디어 커머스 쪽으로 좀 다수 라방이라 그러나요, 이걸? 그렇죠. 라방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좀 진화를 했더라고요. 라방이 뭐예요, 약자예요, 근데? 라이브 커머스 방송. 라이브 커머스 방송. 네. 저만 몰라도 그거. 네,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라면 방송 이런 건 아니죠. 네. 예. 어쨌든 뭐 웃겨보려고 이런 했는데 실패했어요. 네,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좀 원년이 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1,200억, 그리고 순이익도 저는 1,000억을 넘을 거라고 보는데 한 950억 정도 가이던스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인플레이션이다 또 뭐 공급발 이슈다 이렇다 보니까 또 그 제조업 쪽에는 이거를 과연 이제 마진을 얼만큼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강하게 켜지는데, 네. 상대적으로 이런 좀 온라인 기업들 한때는 좀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그런 가능성도 좀 매우 높다 보니까 저는 뭐 아프리카 TV도 뭐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과거 평균 멀티플의 올해 좀 예상 실적 정도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뭐 20몇만 원 나오는데, 일단 하락이 시작됐던 지점이었던 한 2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지금 뭐 손절가는 뭐 이번 반등이 나왔었던 한 13만 원 정도 잡고 가시면은 저는 뭐 기존의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금 정도의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시키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프리카 TV도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있군요. 네네. 그렇죠. 좋습니다. 오늘 포인트 얘기해 주셨고, 아프리카 TV에 대한 화면은 또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또 이제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개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할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개장 분위기 좀 빨리 보기 위해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혜민 차장의 아프리카 TV 지나가고, 그다음에 이제 권재현 아나운서가 시장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관심 리스트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립니다.